우리가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것조차 넘어서 그 역할까지 AI에게 맡기게 되는 걸까요? AI가 에이전틱 영역에 진입해서 도구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클로드 코드 같은 에이전틱 시스템을 사용해서 AI가 대신 도구들과 상호작용하게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위임하고 시행을 맡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위임 방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클로드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처리합니다. 위임이 상당 부분을 스스로 담당하고 제품에 직접 통합했습니다. 이것은 추상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그에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클로드의 새 업데이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새로운 할 일 목록 정도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업데이트입니다. 에이전트 스웜의 핵심 아이디어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작업에 대해 협력하면서 서브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의존성을 병렬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로부터 복잡한 작업을 받아서 여러 개의 작업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 에이전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클로드에게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말하듯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큰 작업을 주면 클로드가 자동으로 분해하고 위임합니다. 심지어 세션을 다시 시작해도 유지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태스크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클로드로 작업할 때 컴팩트를 더 자주 눌러야 했습니다. 작업을 나누더라도 결국 하나의 두뇌가 제한된 작은 컨텍스트 윈도우에 복잡한 프로세스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말이죠. 큰 작업을 할 때 이게 더 짜증났습니다. 컨텍스트를 더 자주 잃어버렸고 컨텍스트를 덜 잃어버리게 하려고 구조화된 노트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클로드로 작업할 때 저희가 발견한 건 예전만큼 자주 컴팩트를 누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클로드 댐비나 다른 가이드 파일에 수동으로 메모하던 것을 이제 제품에 직접 통합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하나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각 에이전트는 실제로 자체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태스크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메인 클로드와 상호작용합니다. 이 코디네이터가 작업을 식별하고 더 작은 태스크로 분해하는 태스크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각 태스크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순차적인지, 즉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순차적 또는 병렬인지, 즉 의존성이 없어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각 태스크는 조사, 계획, 그리고 구현까지 전체 워크플로우를 합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가 완료되어야 진행됩니다. 태스크 그래프가 생성되면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각 태스크의 복잡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할당합니다. 오퍼스 4.5의 트론 말이죠. 이런 작업은 하이쿠, 나소네트, 사니트 모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에이전트는 다른 프로세스와 격리된 새로운 200K 컨텍스트 윈도우를 받습니다. 이건 이전의 클로드가 작동하던 방식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컨텍스트 윈도우에 의존했고 그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시스템에서는 각 에이전트가 하나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영상들에서 많은 것을 만든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모든 프롬프트, 코드, 템플릿, 그러니까 보통이면 일시정지하고 화면에서 복사해야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게 다 저희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태스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다르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컨텍스트 윈도우에 태스크를 작성했고 컨텍스트 윈도우가 가득 차면 컴팩트를 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할 일 목록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제 태스크는 단순히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메인이 클로드 폴더 안에 새로운 태스크 폴더를 추가했습니다. 클로드 폴더 안에 각 세션별 폴더가 있고 해당 세션의 세션 아이디로 식별됩니다. 각 폴더 안에는 시스템의 태스크를 나타내는 JSON 문서 세트가 있습니다. 이 JSON 파일들은 아이디로 식별되고 이름, 설명, 그리고 상태를 포함합니다.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키는 블락스와 블락트 바이입니다. 블락스 키는 현재 태스크에 의해 차단된 태스크 목록이고 블락트 바이는 현재 태스크를 차단하고 있는 모든 태스크를 포함합니다. 그것들이 실행된 후에 현재 태스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를 보장합니다. 어떤 태스크가 다른 태스크에 의존하고 어떤 것이 차단되었는지 보여주는 의존성 그래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클로드를 안내해서 필요한 태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태스크를 건너뛸 수 없게 합니다. 이 그래프 기능이 없었다면 클리어 명령어를 사용할 때마다 클로드에게 다시 설명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로직이 파일 구조로 외부화되었기 때문에 세션이 끝나더라도 시스템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몇 번을 돌아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어떤 태스크를 다시 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프는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폴더 이름은 현재 세션의 랜덤 아이디입니다. 하지만 커스텀 이름으로 환경 변수를 설정하면 그 이름으로 세션을 식별합니다. 이렇게 하면 터미널을 닫아도 태스크가 사라지지 않고 클로드가 세션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엔트로픽, 덴스로픽, 렐프루프를 드디어 없앴습니다. 이건 원래 태스크 시스템을 다시 고정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이제 클로드가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더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병렬 단계와 순차 단계를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함으로써 클로드에게 병렬 처리의 자유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클로드는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시간한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태스크 완료 시간을 절약합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1과 태스크 2의 의존성이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한 번에 생성합니다. 다음 레이어에서는 태스크 3과 태스크 4가 태스크 1에 의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다음 태스크를 시작하기 전에 태스크 1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태스크는 단 3사이클 만에 완료됩니다. 원래라면 5번의 웨이브가 필요했을 겁니다. 각각 이전 것을 순차적으로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이 접근 방식으로 태스크를 동시에 실행해서 실행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건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여줍니다. 모델이 태스크에 맞게 노력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태스크에 추가 토큰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기 전에 스폰서 러바우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디자인들을 보면 전문 에이전시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진정한 창의적 직관을 갖춘 최초의 AI 디자인 에이전트입니다. 러바우트로 더 쉬워집니다. 어떤 컨셉이든 즉시 시각화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복잡한 패키지 디자인과 인테리어 레이아웃부터 독특한 주얼리 컬렉션까지 작업을 완수하는 전문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제공하는 디자인 에이전트입니다. 기능을 소개한다. 보통 AI 텍스트는 엉망이지만 텍스트 편집 기능으로 타이핑만으로 헤드라인을 완벽하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러바우트 AI로 업무용 멋진 포스터를 생성하고 편집 요소를 사용해서 개별 레이어를 이동하거나 조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터치 편집으로 스타일을 깨뜨리지 않고 객체를 정밀하게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추가 노력 없이 훨씬 더 많은 고품질 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 정적 비주얼을 클릭 한 번으로 비디오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무료로 디자인을 시작해보세요. 저희 팀이 이 수험을 클로드 코드와 코워크, CO업 양쪽에서 여러 시나리오로 테스트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코워크는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드인데 비개발자용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클로드 코드를 개발했을 때 개발자 전문이라는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코워크는 개발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보다 가드레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에이전트가 실수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삭제하거나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비기술 사용자에게 훨씬 친화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저희 팀도 리서치, 기획, 심지어 노션과 연결해서 채널 아이디어 관리 같은 비개발 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코워크를 출시했는데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드가 하는 모든 것을 합니다. 파일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필요할 때 변경을 가합니다. 폴더를 정리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 코워크가 정말 잘 작동합니다. 저희는 이 목적으로 코워크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주로 테스트 목적의 프로젝트가 많은 폴더가 있었는데 이전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특정 스킬을 찾으려고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특정 스킬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클로드 MD와 우리가 만든 재사용 가능한 커맨드를 살펴보고 그걸 기반으로 구분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커맨드와 구분점을 확인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요. 연결한 폴더를 탐색하고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클로드 코드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에이전트 수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에이전트를 생성해서 파일을 배치로 읽고 각 프로젝트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프로젝트에 각각 무엇을 하는지 요약하는 파일이 생겼고 필요한 것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업 중인 앱의 실현 가능성과 시장 조사에도 코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 결과를 담은 적절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클로드 코드처럼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반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코워크와 연결한 폴더에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클로드 테스트도 비슷한 걸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폴더 안의 문서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어서 리서치를 훨씬 효과적으로 안내합니다. 폴더 안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서 리서치를 훨씬 효과적으로 안내합니다. 생성된 보고서도 적절한 포맷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코워크에 이전보다 더 나은 문서를 만드는 전문 스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어로 리서치와 문서가 없으면 실제 문서를 위해 클로드 코드로 넘어갔습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실제 구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클로드 코드에게 폴더 안의 문서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 문서는 코워크가 리서치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안내하는 데 사용된 것이고 PRD의 한 측면에 집중하면서 다른 컴포넌트로 분해하도록 했습니다. PRD의 각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PRD에 여러 섹션이 있다는 것을 분석했고 서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작업하면서 동시에 작성하도록 여러 에이전트를 생성했습니다. 병렬 처리가 없었다면 16개의 순차 단계가 필요했을 텐데 병렬 처리 덕분에 한 단계로 줄어들어 프로세스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이제 클로드는 복잡한 작업을 자동으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요청이 분해할 만큼 충분히 복잡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의존성이 있는 태스크로 분해해줘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존성 그래프를 만들어서 워크플로우를 관리합니다. 컨트롤 더하기 T를 눌러서 할 일 목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장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CLI 플래그를 프로젝트 이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채널을 지원하고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려면 AIABS 프로에 가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